그 중간고사는 어 중간고사는 다음 주 여러분 수업 시간이니까 4월 19일 18시 20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26분 정도 제출하셨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 제출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말고사도 지금 그 과제를 과제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클래스에. 그래서 영문 자기소개서, 우리가 영문 레주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영문 직무 분석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말고사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여러분들 뭐 작성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니까 미리 내실 분은 미리 제출하시고요. 뭐 그 기한에 맞추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그 구매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는 국방전직교육원이라고 그래서 전역한 ROTC들 대상으로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역한 ROTC들을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업 관련 교육을 시켜서 베트남에 SCM 관련된 기업, 뭐 물류회사라든가 포워딩 업체에 이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강의했던 자료고요. 이거 보시면서 좀 얘기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 구매라는 거, 펄추에이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구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뭐 부서 비용을 쓰던지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제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회사 돈이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컨퍼메이션을 받고 돈을 쓰는 부서가 구매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 어떤 제조에 필요한 커다란 설비라든가 또 원자재, 또 부자재 이런 것들을 사서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부품이라든가 설비를 사오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구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정의,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이 구매를 어떻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비용 절감을 해라, 코스트 다운을 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고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오늘은 이제 그 신문에 뉴스가 났죠. 대기업에서 직원들 식사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은 삼성 웰스토리가 하고 현대그룹은 뭐 현대 그린푸드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에 오픈을 해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젊은 직원들은 왜 지금 밥 잘 나오는데 중소기업에서 케이터링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동반 성장 내지는 상생이라는 게 뭐 말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상록원에 이제 그 학생 식당하고 그 위층에 이제 교수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 케이터링을 하는 데가 어, 아워홈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LG라든가 GS 계열은 이제 아워홈이 많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왔을 때 과연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원가 혁신인데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소싱을 해서 코스트 다운이라고 그러는 걸 하는 게 지금 구매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고요. 다섯 번째,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재 관리, 그다음에 7번은 우리가 외주 업체라고 그러죠. 이 협력업체라고도 하는데 이 외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외자 구매를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자 구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걸 이제 외자 구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외 영업을 많이 직무를 선택을 하시는데 해외 영업과 이 외자 구매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아웃바운드를 하는 거는 이제 해외 영업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인바운드, 해외에서 국내로 자재나 물건을 사오는 거를 이제 외자 구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시는 거고, 외자 구매는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자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나 뭐 통관 업무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해외 영업이나 외자 구매는 똑같은데 단순히 아웃바운드를 하는 건 해외 영업이고 인바운드를 하는 건 외자 구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레비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최근에 이제 쿠팡이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쿠팡은 이제 수수료 베이스의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0조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핸들링 차지를 받는 거죠. 업체로부터 이제 그 핸들링 차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이 10조라 그러면 쿠팡이 정말 10조를 판 게 아니고 그 10조에서 해당하는 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이제 매출로 보는 게 이제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이 뭐 거래액이 10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매출은 거기에서 몇 프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매량이 증대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가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선행 지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는 게 의류업입니다. 의류업.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의류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국가에서 옷을 만들지 않고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그 중남미에 있는 뭐 IT라든가 온두라스에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선주문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동남아시아나 온두라스 IT에 나가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의류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올 여름 시즌이라든가 또 가을 시즌에 굉장히 의류업이 붐업이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 4학년 분들은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뭐 의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이제 산업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취업 시장을 놓고 본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러분들 취업 시장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학년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뭐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내년 상반기는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이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번을 보시면 가격 인하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또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은 이 마켓에서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입장에서는 이 비용 절감, 코스트 다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C번을 보시면 회사 안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이제 구매들이 하는 거죠. 마른 수건을 짜는 부분이 있고요. 또 B번을 보시면 외부에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가지고 오는 구매 부분에서 사회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매 원가 저감이라고 그러고 구매부 직원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이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는 매출 원가가 있고요. 재고, 부품 재고라든가 어떤 제품 재고는 금융자산입니다. 아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갖다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여쭤봐야죠. 유현진 씨 0965번 끝에 0965번 쓰시는 유현진 씨. 네, 하영모 씨 주문 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하영모 씨가 한번 오디오 여시고 한번 어,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하영모 씨? 네, 교수님. 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예, 왜 주문 제작이 제조업에서 좋을까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수량에 맞게 제조를 하면은 잉여 생산물이 남지 않게 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또 경쟁사와 대비해서 우리가 주문 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고객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재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똑같은 답변하셨는데 이은성 씨도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은성 씨? 네, 한번 오디오 키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러면 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물건을 만들어 놓고 뭐 고객이 주문이 오면 뭐 배송을 해준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선주문을 받고 또 선주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선입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뷰인이라고 부르는데 선입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원부자재를 구매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어느 업종을 가시든지 간에 선주문을 받고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는 그런 형태의 제조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보실 수 있는 게 이 코비드 19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을 다 만들어 놓고 현금을 받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미리 그 입금을 받고 백신을 생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배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0% 지금 접종을 한 나라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이 2 차 접종까지 거의 100% 접종을 해서 완전 면역이 끝났다고 이제 그러는 나라도 있고, 또 백신을 구하지 못한 국가는 계속 인제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누가 빨리 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입금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백신을 받아 가지고 접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이 가장 먼저 그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접종이 이제 끝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백신을 만들고 있는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코비드 19이라는 굉장히 팬데믹 상황이지만, 또 굉장히 기업의 어떤 경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비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F1의 비용이 있는데, 이건 또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조절이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어쨌든 기업에서 이 원가 절감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 그러시면 구매 부서에 여러 가지 직무 역량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원가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원가 절감. 이 코스트 다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업시스템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 2명이 지금은 이제 LG에서 분사를 했는데, 서브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브원이라는 회사는 지금은 이제 LG에서 계열 분리를 해가지고 LG를 상대를 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LG그룹의 이 MRO 자재를 구매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MRO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소모품들을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LG의 그 60개 되는 전 계열사에 복사용지를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가 LG 서브원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구매니까 이제 구매 담당 임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LG전자 임원 면접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LG전자에서 한 달에 4월 달에 A4 용지를 10,000박스를 산다고 해요. 한 달에 10,000박스를 소모를 하는데, LG 서브원의 구매 담당자한테 10,000박스를 구매를 의뢰가 온다 그러면 당신은 몇 박스를 사줄 겁니까? 라고 이제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LG 서브원의 MRO 그 A4 복사용지 구매 담당자라고 그러면 LG전자에서 10,000박스가 구매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 몇 박스를 사주실 겁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10,000박스를 다 사준다. 또 2번은 20,000박스를 사준다. 3번은 5,000박스를 사준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나라면 뭐 1번을 쓰겠다. 나는 2번을 하겠다. 3번 하겠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정답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LG전자에서 전 사업장에서 한 달에 10,000박스를 쓰는데 여러분한테 구매 의뢰가 10,000박스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0박스를 사준다, 20,000박스를 사준다, 5,000박스를 사준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한번 적어봐요. 이게 소모품이니까 뭐 4월에 뭐 10,000박스면은 뭐 5월에도 한 뭐 8,000박스 이렇게 오겠죠.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구매 가능하고요. 다음 달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정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봐 주세요. 문소정 씨는 10,000박스, 그다음에 하영모 씨는 5,000박스를 해주고 뭐 모자라면 더 보내준다. 네. 하영모 씨는 거의 뭐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 같으신데, 네, 아니요. 정답을 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정답은 그 하영모 씨가 정답을 써주셨어요. 자, 그래서 문소정 씨 한번 왜 10,000박스를 사주신다고 그러셨는지 한번 오디오 오픈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소정 씨.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구매 가능하다고 들어서, 네, 어, 쓰다가 남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 정작 적게 주문했을 때 더 필요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필요한 주문량만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모 씨, 왜 5,000박스라고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 네, 일단 5,000박스를 아니, 10,000박스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게 하루만에 다 쓰는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 보름 동안 5,000박스를 쓰고 나머지 보름 동안은 5,000박스가 창고에 보관되게 되니까 이 보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간적 소모가 있다 보니까 일단 5,000박스를 주문하고 나중에 또 주문한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금융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임원이 물어본 건 이겁니다. 결국은 이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냐를 이제 여쭤보는 건데, 어, 구매 의뢰를 10,000박스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필요한 수량이 10,000박스일까요? 아니면 좀 더 초과로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10,000박스를 구매 의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실소요량이 10,000박스일까요? 아니면 한 실소요량은 한 6,000박스인데 넉넉하게 주문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 오버부킹을 하는데 구매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영모 씨처럼 5,000박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오늘이 4월 12일이면 만약에 LG전자가 10,000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정확하게 10,000박스를 한 달에 쓴다 그러면 오늘이 아직 뭐 보름은 안 됐지만 오늘 정도 되면 거의 5,000박스 정도는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영모 씨처럼 4월 1일 날 5,000박스만 보내주면은 지금쯤 뭐 마케팅 부서처럼 이렇게 복사하기를 많이 돌리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이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안 그런 부서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러분들이 적게 사주시게 되면 일단 재고는 남지 않으니까 만약에 복사용지가 모자라다 그러면 뭐 부서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오피스 디포나 이런 데 가서 일단 급한 대로 뭐 10박스를 사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넉넉하게 구매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실질로는 우리가 한 6,000박스밖에 쓰지 않지만 10,000박스를 사서 서브원에서 LG전자에 주게 되면 한 달에 4,000박스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 4,000박스가 남으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2월이 돼서 5월에 우리가 또 10,000박스가 필요한데 4,000박스가 있으니까 6,000박스만 구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있는 게 2월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까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자 이렇게 눈앞에 사무실에 빈 복사용지가 돌아가게 되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퇴근할 때
그 복사용지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싣고서 집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뭐 학교 숙제를 할 때 쓰게끔 한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복사용지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또 회사의 어떤 비품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절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럼 적당하게 어디서 컷오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곳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애시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가져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을 계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인간의 이기심까지 이 상수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량적으로 평가는 되지 않지만 정성적인 평가 요소에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야지만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백수보험이라는 걸 팔았어요. 근데 백수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장수하실 때 우리가 뭐 99살이 넘으시면 이제 백수라고 그러는데, 장수할 때까지 사시면 이제 보험금을 드리는 일종의 이제 종신보험을 팔았는데, 얘네들이 확정금리를 18%를 받고서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IMF 때니까 뭐 28% 이렇게 금리가 갔을 때니까 18% 금리를 줘도 10% 정도 마진이 생기니까 보험회사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보험을 해약을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면 지금은 금리가 2%가 안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거의 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16%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보험은 계약을 해약을 하려고 그러겠죠. 또 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는 당연히 이 보험을 해약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금리는 보험 계약하는 게 뭐 굉장히 그 당시에 20년 후를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금리 변화도 보험 계리사가 이걸 잘못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오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하실 때 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요소가, 물론 어떤 원가 계산을 할 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셔야지만 회사의 어떤 이 원가 절감이라든지 지금 로스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해외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다를 건너간다 그래서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이제 밸류 체인이 있죠.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제조를 하고 물류를 하고 뭐 CS를 통해서 그 어떤 기업의 가치 사슬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오프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으로 사업장을 옮긴다라든가 아니면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로 옮기는 걸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그러고요. 어, 크게 좀 나누면 니어쇼어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접 국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 중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걸 우리가 가까이 간다 해서 뭐 니어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쇼어링이라는 건 바다를 건너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업장 중에서 좀 토지 비용이 싼 데로 가는 거죠. 뭐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생산성이 더 높거나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우리가 온쇼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리쇼어링 혹은 리버스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베트남에 나가 있던 한국 기업이 다시 뭐 한국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좀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해외에 나가는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많아지시려면 이렇게 리쇼어링을 해서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제품과 프라이싱이죠. 가격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유통 채널, 플레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마케팅에서 판촉을 하는 프로모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또 온라인 비즈니스도 뭐 라이브 커머스나 모바일 커머스를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선배들만 하더라도 뭐 CJ 오쇼핑이나 뭐 GS 홈쇼핑을 많이 갔었는데 그 회사들도 이제 이런 케이블 채널에서 쇼핑들을 안 하시니까 전부 이제 모바일 쇼핑을 하시니까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뭐 CJ E&M하고 머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홈쇼핑을 인수를 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유통 채널에 굉장히 급작스러운 변화다라고 보는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이제 옷쇼핑이나 그런 데 갔었는데 이렇게 홈쇼핑에서 모바일 커머스 또 내지는 라이브 커머스를 가는 기간이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롯데백화점이 31개 지점이 있습니다. 31개 지점이 있는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적자나는 점포는 그 백화점 투어를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신동빈 회장이 뭐 국내 지점은 뭐 롯데 본점에서만 주로 이제 가고 그러지만 흑자가 나고 있는 뭐 잠실의 롯데 월드점이라든가 롯데 월드몰에 있는 에비뉴얼이라든가 뭐 그런 데만 다니고 영등포 뭐 타임스퀘어점이라든가 이런 데만 다니고 뭐 강북에 있는 뭐 노원점이라든가 이렇게 적자 점포는 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이제 그 서울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최단 기간에 매출 1조 원을 찍었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런 백화점 업체들도 지금 뭐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기업들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매를 좀 찬찬히 보자면 물건을 사오고 부품을 사오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쓰는 코스트 센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구매부서에서도 뭔가 프로핏을 낼 수 있는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 고도화를 통한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하고도 우리가 막 가격을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로 단가를 코스트 다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 공장 옆에 협력업체가 이제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전화만 하면 부품을 갖고 오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그렇게 그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은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이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융 비용은 대기업이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업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어떤 제품의 단가를 보장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금 결제 페이먼트 조건을 뭐 현금으로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즘은 이제 하청업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요. 이제 협력업체다.
뭐 이렇게 해서 서브 컨트랙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업하고 이런 협력업체하고 다 같이 잘 되는 윈윈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이 B급 자재를 가지고 A급 제품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시면 정말 A급 자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A급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그 평양면옥에서 그 장충동에 있는 평양면옥에서 이제 찍었던 차량인데요. 2018년에 3년 정도 됐죠. 그 주차 타워에 BMW 디젤 차량은 주차를 금합니다라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가 이제 그 BMW 뭐 520B 이런 것들이 자꾸 화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품 결함으로 해서 BMW 자꾸 화재가 나니까 아예 주차 타워에 BMW 디젤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라고 장충동 편향명에서 저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BMW 구매 담당자는 뭘 실수를 한 겁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조금 싼 부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코스트 다운을 하기 위해서 싼 업체를 사서 부품을 변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품을 변경하고 나서 이 밸브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뭔가 인젝션을 못 해주니까 자꾸 화재가 나서 뭐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전소가 되고 이렇게 불이 나서 BMW가 한동안 계속 고전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매 담당자가 BMW 구매 담당자는 뭘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했죠?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독일 자동차 3사가 이 품질 때문에 이렇게 곤혹을 당한 것이 2018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또 이제 양은빈 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은빈 씨. 네, 이은정 씨가 써주셨네요. 가격 낮출 생각만 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간과한 것 아닐까. 네. 그렇다면 이 가격을 낮추는데 품질은 고품질을 유지를 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구매 담당자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게 이게 자연계에서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 저 뭐 코스다운 부품이 이렇게 뭐 메인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고가의 부품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몇 센트를 낮추기 위해서 부품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BMW의 어떤 품질 관리 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낮은데 품질은 동일하다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동일한데 품질은 더 하이 퀄리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철학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IT 뭐 빅테크 이런 데들이 지금 경기가 화랑을 보이면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학원의 뭐 IT 쪽 같은 경우는 뭐 비싼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6만 불짜리 뭐 그런 대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뭐 소득 수준을 본다 그러면 한 2배라고 보면 미국이 6만 불짜리 대학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한 절반이라고 그러면 대학원이 그럼 1년에 3만 불, 한 4천만 원짜리 대학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물론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건 굉장히 필연적인 일인데 이런 BMW처럼 가격을 낮춘다라고 해가지고 100년 동안 이어왔던 어떤 품질의 독일 자동차의 어떤 그 네임밸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SNS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아주 그 회복하기가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품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격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품질과 또 납기, 좋은 가격을 이 세 마리의 어떤 삼두마차를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즘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뭐 글로벌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품질이 뭐 큰 차이가 없어지는 이유가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위아에서 이제 그 조립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로템에서 만드는 조립 로봇을 가지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뭐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를 보시면 대부분 뭐 일본이나 독일에서 만든 그런 자동차 로봇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품질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쓰는 내연기관을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품질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EV라든가 이런 하이드로 일렉트리시티 그래서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뿐만 아니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그 오신종 교수가 오니까 현대자동차 그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에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전에 이제 IBM 왔으니 그 이 온컬러지라고 그러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남성 여성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암에는 크게 고용암이 있습니다. 고용암은 말 그대로 이제 올건이라고 그러는 장기에 생기는 암이에요. 뭐 간에 생기면 간암, 위에 생기면 위암, 또 뭐 폐에 생기면 폐암 뭐 이런 식으로 장기에 생기는 암을 저희가 고용암이라고요. 온콜로지라는 건 이 혈액에 생기는 혈액암을 진단하는 종양학입니다. 그래서 뭐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혈액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IBM 아슨하고 이제 대학병원의 그 종양학 교수님들,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2년 동안 이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암 진단하는 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이 만약에 비싸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시는 거고 이 인공지능 IBM 왓슨이 비용이 싸지게 되면 의사 선생님보다 IBM 왓슨이 더 진단을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 지원 분야에도 뭐 AI가 가고 있고요. 이거 뭐 뒤에 가서 제가 한번 하겠지만 마이다스 IT에서 인공지능 면접관을 개발을 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우리나라에 1000개 넘는 기업들이 그 마이다스 IT에 인공지능 면접관을 가지고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그 기계음을 들으면서 이제 면접을 하시고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을 전형을 하시는데 뭐 이건 뭐 구매뿐만이 아니고 경영 지원인 뭐 인사, 뭐 채용, 뭐 총무 파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 이 회사는 이제 오피스 디포 같은 회사인데요. 스테이플스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MRO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진작에 지금 구매에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뭐 스페니시, 영어, 저먼 해가지고 다양한 언어로 구매를 하고요. 담당자에게 MRO 적기 배송에 대해서 얘가 어느 시점에서 배송을 할 건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플 같은 경우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고 또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공지능을 아마 계속해서 도입이 되는 게 아마 경영지원 파트에는 많이 도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포드나 페라리나 혼다나 닛산이나 스바루나 마스다나 BMW, 뭐 에스턴 마틴, 여러분 알만 하시는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아마 작년 9월달 자료라 484조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한 750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을 보시면 거의 300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구매에서는 우리가 머티리얼 코스트, 재료비라고 그러는데요. 구매에서 한 5% 정도를 줄여주면 영업부서에서는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매 발주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코스트다운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BMW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깎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 확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지구상에서 정말 싼 부품인데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는 부품이 있을까? 내지는 똑같은 단가의 부품인데 더 품질이 좋은 부품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조업은 당연히 이 재료비 비중이 낮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폰 12 같은 경우지만 1200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순수하게 MC를 따져보면 머티리얼 코스트를 따져보면 한 250불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한 대를 팔게 되면 아이폰 12를 한 대를 팔게 되면 800불 정도가 남으니까 뭐 400%의 마크업을 가져가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IM 사업부가 한 12% 정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경영 지원 파트를 백엔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백엔드에서 핵심 역량은 정말 내가 영업은 하지 않지만 영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나가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끔 가격을 줄여주는 이런 동업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MRO는 그냥 단순 반복되는 뭐 회사에서 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펜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뭐 이런 단순 소모품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인터넌스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약자인데 그냥 중요하지 않은 자재니까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한꺼번에 바잉 파워를 키우게 되면 LG그룹은 이제 계열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한국재즈라든가 한솔재즈로부터 물량 베이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사겠죠.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을 취급해주는 회사를 우리가 MRO 전문 구매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삼성에는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삼성에서 다 계열 분리를 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이은성 씨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NCS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매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NCS에서 구매 조달 직종 코드가 0204-0101하고요. 직종명은 구매 조달, 그래서 Purchasing and Procurement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가 구매가 들어가고 있고요. 좀 협의에 단순하게 물건을 사서 납품을 받는 걸 우리가 조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도 조달청이 있는데 지금 조달청도 조금 명칭을 뭐 구매처라든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달에 대한 그런 걸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2번.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그다음에 퍼실리티죠. 장치를 조달하기 위해 구매 전략과 구매 계약의 체결, 구매 협력사 관리, 구매품 품질, 납기, 원가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를 우리가 통상 구매라고 그런다. 펄체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매와 조달의 차이는 구매는 개발 구매,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요. 밸류 엔지니어링을 해서 가치 경영을 해서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조달은 MP,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양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품이 안정화가 돼서 양산을 하는 걸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서에서 처음에 이밸류에이션 파일럿 프로덕트라는 건 제조업체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꺼번에 뭐 10,000대, 20,000대를 하면 제품의 어떤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라인에 흘리는 걸 이제 LPP라고, EPP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게 10개를 해봐가지고 또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결합을 잡으면 라인 파일럿 프로덕트라고 해서 50대에서 300대 사이에 한번 흘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또 계속 리비전을 해서 제품이 안정화가 되면 이제 양산 계획을 해서 이제 구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독일의 세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세발3 ERP라든가 아니면 오라클의 11i 그 ERP를 이제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 두 회사 걸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세발3를 쓰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세발3를 쓰고 있고요. 오라클의 11i는 또 다른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이제 버전의 ERP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동 분계를 해서 나오니까 이제 구매 발주하시게 되면 10,000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현재 재고와 그다음에 물건이 실려 들어오고 있는 재고가 있겠죠. 뭐 미국에서 뭐 오늘 실렸다라 그러면 그 수량을 이제 차감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주를 이 ERP가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서 이제 주문을 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NCS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레벨 4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업에 내가 구매 쪽을 가시겠다 하시면 레벨 4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구매 부품의 품질 관리와 구매 계약 이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레벨 3는 발주 관리, 또 신규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레벨 6가 이제 한 차장급인데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 신규 구매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매 원가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레벨 7은 한 부장 정도가 되죠. 구매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삼성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신종균 회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구매통이었고 구매 오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가 이제 구매를 오래 하셨고요. 이건 아까 제가 제조업하고는 좀 다른데 이거 이제 메리어트 호텔 반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와인바에서 와인을 가격 책정을 이제 처음에 한 5만 원 정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와인 한 병에. 그래서 와인 한 병에 5만 원 정도 책정을 했더니 와인바에 손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믈리에 겸 그 매니저가 이제 호텔에서는 캡틴이라고 그러죠. 캡틴이 와인을 한 15만 원을 올렸더니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5만 원 할 때는 고객이 잘 안 들어오다가 한 병에 15만 원으로 3배 정도 올리니까 왜 손님이 많이 왔을까요? 이거에 대한 또 생각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왜 가격을 올리니까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 손님이 오고요. 5만 원 할 때는 안 들어왔을까요? 하영모 씨, 반포 지역 뭐죠? 특급 호텔이니까 5만 원이면 주변 사람들이 싼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영모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학원들도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예린 씨 감사합니다. 김영성 씨, 안달 씨, 최자연 씨, 네, 이수빈 씨, 네. 노준호 씨, 뭐 하영모 씨하고 저하고 뭐 그냥 뭐 1대1 뭐 개인 과외라는 것 같은데, 자 하영모 씨 한번 마이크 한번 다시 한번 여시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네, 교수님. 네, 반포 지역 호텔에서 호텔은 좀 물건이 비싼 편인데 네, 그 거기서 5만 원에 와인을 판다고 하면은 그 다른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와인 자체의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싸구려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그리고 반포 지역이 좀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가격이 이렇게 언더밸류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갔는데 15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이 소믈리에는 이 구매하는 가격은 얼마짜리 와인을 15만 원에 팔았을까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그 신세계 강남백화점 와인숍에서 많이 팔리는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와인숍에서 어느 가격대 와인이 가장 많이 팔려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와인. 이은성 씨 4만 원. 네.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네. 네, 문서정 씨 3만 원. 네, 그보다 좀 낮아요. 2만 원보다 좀 높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죠, 그러면? 네, 허영모 씨가 맞추셨어요. 그래서 한 2만 5천 원대의 가격대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뭐 코스트코 가셔가지고 한 2만 원대, 이마트에서 2만 원대 와인 사시면 뭐 가족분이나 뭐 친구분들하고 드시기에 뭐 충분한 퀄리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와인대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즐기시기에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조업에서는 그 가격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런 F&B 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 것이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격을 뭐 15만 원짜리 산 건 아니겠죠. 근데 가격을 오히려 판매 가격을 올렸더니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떤 그 호텔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그 LG전자의 그 호치민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1차 협력 업체고요. 제가 HPK 가서 과연 이제 그러면 구매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걸 이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SRS 전략이라고 제가 HPK, LG전자 호치민에 있는 협력사의 어떤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Supplier Relationship Segmentation이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뭔가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그 협력 심화 및 제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감축화, 물류 개선 고도화를 통한 LG전자와 HBK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HBK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니까 사오지 못하는 해외에서 비싼 자재를 LG전자에서 구매를 해서 HBK에 무상 사급을 줍니다. 그래서 무상 사급이라는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재를. 그래서 얘네들이 구매를 못하니까 공짜로 주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LG전자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계약을 하고 안정적인 공급자 수요를 확보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이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자재를 대기업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하는 동반상정의 굉장히 좋은 사례다. 시장 가격과 표준화 경쟁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호치민시티에서 LG전자의 협력업체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R&D 인력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영지원 파트 직원이 있고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지그라고 그러죠. 이 치공구가 있습니다. 시공구를 우리가 지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세관에서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LG전자 직원들이 와서 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뭐 사례가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굉장히 모범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HBK 같은 회사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이제 LG전자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LG전자와 같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LG전자는 계속해서 이제 인원을 베트남에서 이제 채용을 많이 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HBK에서 LG전자를 어카운트 담당을 하는 거예요. LG전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업 담당을 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고 그러시면 LG전자에서 지금 인원을 경력직을 뽑고 그럴 때 여러분한테 오파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이직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파가 오면 여러분들이 HBK에서 한 2년, 3년 열심히 다니시다가 LG전자에 경력직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LG전자의 뭐 1차 협력업체, 뭐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이런 데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의외로 경력직으로 뭐 현대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모비스나 LG전자나 삼성반도체나 이렇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으시고 경력직으로 대기업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전직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학점이라든가 또 뭐 어학 점수라든가 이런 걸 안 보고요. 순전히 여러분들이 그 전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 평가를 했느냐, 뭐 레퓨테이션 평가 같은 걸 하겠지만 그 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으니까 우리 회사로 오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전직을 하시게 되면 어학 성적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위니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하고 작년 8월 26일 날 또 이 자율주행 카트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그 많은 웨어하우스에 이 트윈의 자율주행 카트가 들어가서 뭔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위니의 구매 혁신 사례를 보시면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기구 개발이라고 그러죠. 메커니즘 개발이 다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 부품을 이제 코스다운을 해서 개발 담당자가 구매 담당자는 아닌데 개발 담당자가 굉장히 그 구매 단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담당자가 나는 개발자니까
뭐 원가 개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품이지만 비싸면 안 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된 가격을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매부서도 이제 개발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구매부서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개발 부품을 여러분들이 그 인발브를 하기 때문에 뭐 신제품이라는 게 올해 3, 4분기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똑같이 여러분 동기하고 뭐 2021년 4월 12일 날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사의 어떤 미래의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앞서가는 정보라든가 회사의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조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카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중국 업체들이 오고 있지만 트위니가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에서 이제 그 컨시어지를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런 컨시어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하고 있다라든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또 지금 LG전자가 하고 있지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뭐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마피에 또 자율주행 카트가 납품을 했었고요. 미국의 가장 큰 유통회사인 월마트에도 지금 프로포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에 그 수많은 보세 창고가 있어요. 이 보세 창고에도 트위니의 자율주행 카트가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물류고도화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회사는 이제 그 삼성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의 1차 협력 업체고요. 신택의 인재상은 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동료를 형제자매 대하듯이 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HPK 사례처럼 여기서 삼성하고 SK의 1차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 전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뭐 난 삼성이나 SK가 뭐 싫다 그러시면 신택에 오셔가지고 내가 삼성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사팀을 찾아가세요. 인사팀을 찾아가셔가지고 인사팀장하고 이제 면담을 하시면 여러분 급여 바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셔도 되고 이직하기 싫으시면 그냥 신택에 계시면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밸류는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기숙사비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만 내시면 뭐 인터넷, 뭐 세탁, 뭐 빨래, 뭐 이런 거 다 해주시니까 전기요금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 혁신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활동의 추구를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UN 같은 경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면서 UN의 그 구매 관리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여성 인력으로 교체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이 없어졌고 굉장히 클린한 UN 구매 관리관들이 됐었고요. 제가 그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 가시면 필립스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데 뭐 필립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전자회사죠. 제가 놀랬던 게 이 에인트호벤의 필립스에 구매 부서에 굉장히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립스가 굉장히 이 여성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서 구매 파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이제 이 더치페이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셈이라든가 숫자에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제가 좀 인상적인 그런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매 역량은 요거는 좀 사진을 찍어 두세요. 자, 그래서 구매 역량은 공급사 관리, Supplier Chain Manage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SC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뭐 제품 개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개발 구매하신다 그랬고요. 이제는 국내에 있는 부품업체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셔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발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싱하는 걸 우리가 이제 IP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퍼체이싱 오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요에 의하면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나가셔가지고 이제 업체 발굴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공학이라고 그러죠. 밸류 엔지니어링을 하셔야 되고 프로세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량을 통합을 해서 바잉 파워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협력업체한테 여러분들이 뭐 회사 어떤 자금이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시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 발주 포미 및 계약 관리.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MRP라고 그래요. 머티리얼 롤링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생산 계획을 ERP가 다 뽑습니다. 얘가. 그다음에 BOM이라는 건 뭐 우리가 노트북을 만든다 그러면 한 2,0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 들어가는 부품. LCD 같은 경우는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LCD의 원수는 한 개다. 또 뭐 무선 마우스의 개수는 한 개다. 그러면 무선 마우스 원수는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2만 대 생산한다 그러면 LCD 담당은 구매를 2만 개를 뭐 삼성 SDI에 발주를 내든가 LG 디스플레이에 발주를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로 들어가고 있고요. 최저 가격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 최저 가격 어세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구매 품목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외자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HS 코드라든가 인코텀즈가 이제 작년에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인코텀즈 2020 그래서 뭐 FCA냐 뭐 EX웍스냐 뭐 FOB냐 이런 운임 조건이라든가 변경된 것들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 관리는 굉장히 구매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QCD는 어떻게 보면 품질과 단가, 코스트와 딜리버리, 이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구매는 종합예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람을 대하고 또 어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전공이 뭐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 영업사원이라든가 어떤 개발부서라든가 우리 뭐 사내 내부 고객 또 외부의 그 영업사원들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그 어설티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시스템공학과 분들도 계시는데 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G 서브원에서 구매 쪽에만 이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 들으셨던 여러분 선배죠.
한 3분 정도가 가서 이제 근무하셨고, 현대산업개발에도 구매 쪽에 한 분이 가셔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가격을 이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건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물량을 가지고 뭐 10,000개를 사는 사람하고 100만 개를 사는 사람하고 당연히 단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은 사람이 싸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물량을 적게 사면서 내가 가격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한테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쓸 거냐. 페이먼트 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금 주실 수 있으면 현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은 현금 조건이다. 그래서 또 현금인데 미리 주는 회사다. 뭐 이런 게 가장 좋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셨는데 뭐 대기업은 그런 데가 없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과기부에서 그 멘토링 하다 보니까 급여를 2주를 선금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주치를 그러니까 보름치를 미리 선입금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 역시 굉장히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 해외 결제할 때는 PP in advance 사전 PP 해주는 게 좋고요. PP나 30days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받고 30일 후에 여러분들이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HP 같은 회사가 이제 이런 거래 조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당연히 신용장을 열지 않으니까 어때요? 뭐 믿는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또 신용장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은행에 주는 그 핸들링 차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수료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또 7번 같은 거래 조건은 우리가 without LC다. 그래서 마스 LC를 열지 않고 거래하는 게 좋다. 10번을 보시면 1년간 단가는 유지해 주는 게 협력업체한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의 이론 중에 게임 티어리 중에 이 블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러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지 폰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체크메이트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이 체스에서는 중요한데 그런 게임 티어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역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으실 때 한 업체한테 받는 걸 이제 뭐 솔벤더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군데 받으면 멀타이 벤더한테 받는다고 보는데 이런 견적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중하게 받느냐 또 백록이라는 건 내가 10,000개를 PO를 했는데 5,000개가 들어오고 5,000개가 안 들어오면 그걸 이제 5,000개를 우리가 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납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납시랑 관리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 되니까 좀 꼼꼼하신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개발 구매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구매 부서가 인발부를 한다 이렇게 됐고요. 또 구매 계약은 purchasing ord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주한다 그러는데 주문을 넣는 거죠. purchasing order라고 그러고요. 발주라고 그래요. 주문을 넣는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 계약 시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뭐 구두 계약 같은 경우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조건 위반이나 대금 지급 회피, 또 정당한 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컨트랙이 필요하죠.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뭐 값과 을이 들어가겠죠. 또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단가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계약 금액, 어마운트, 총 어마운트가 얼마냐. 거래 기간은 뭐 1년으로 할 건지 아니면 1년이 지나면 뭐 자동 연장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셔널한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시기는 뭐 귀사 도착도 여러분의 뭐 공장 아니면 뭐 부산 포트 아니면 뭐 인천 에어포트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운반비는 누가 낼 거냐? 또 검수 및 품질 검사 이런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선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리 좀 물건을 오기 전에 돈을 보내는 게 있죠. 프리페이드, 그다음 지연이자, 시체보상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보증보험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해지는 해지 가능한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완 조건은 우리가 NDA라고 그럽니다. NDA. 여러분들이 이제 R&D 하시는 분들은 회사 입사하시면 이 NDA 계약서를 아마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어떤 정보라든가 회사 정보에 대해서 발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및 비밀 유지 조항을 이제 NDA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수학 옵션을 받으시면 주위 동료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안 되니까 이 NDA를 꼭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배상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 이거 나중에 이제 뭐 국제 상사 중재원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 그 시그니처 여러분 이제 서명을 하시고요. 뭐 납품합의서에 여러분들 또 서명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거래는 문서로 남긴다, 닥스로 남긴다, 작업 지시서, 발주서, 팩스 송신 자료 등을 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개발 부서에서 이제 개발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엔지니어 뭐 체인지 노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ECN이 발행이 되면 계속 여러분들이 리비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 작업 지시라든가 긴급 작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수량이 증가하거나 디크리징이 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 두시고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작업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꼭 여러분들이 문서로 받아두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손실이 큰 거를 이제 콩코드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프랑스하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같이 개발한 콩코드라는 굉장히 델타 윙의 삼각 날개를 가진 초음속 여객기가 있었는데 이 초음속 여객기의 오류를 우리가 콩코드 펠러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콩코드 펠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약이행 보증서, 입찰 보증금, 손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가치는 이제 뭐 요즘은 CSR을 떠나서 또 요즘 ESG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려면 구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블리티 인덱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이제 월드 피어가 있고요. 또 아시아 퍼시픽 피어가 있고 또 코리아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JSI 지수, 뭐 월드 피어에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은 굉장히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베트남의 프론이라고 그러죠. 프론. 그런 타이거 새우를 저 베트남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이제 3만 불 넘어가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쟤네들 뭐 아동 뭐 노동 착취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베트남처럼 뭐 이제 GDP가 한 2천 불 되는 나라에서 그 아이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 나라라고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학교를 가는 게 맞지만 그런 또 동남아시아의 그런 빈곤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재 관리는 역시 그 현금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재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 금융 비용이다. 자재 관리는 우리가 이제 S급 자재, 당연히 비싼 자재겠죠. 노트북에 들어간다면 CPU가 해당이 되겠고요. D램 메모리가 되겠고요. SSD 카드가 되겠죠. A급 자재는 뭐 LCD라든가 B급 자재는 뭐 키보드 패널이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자재가 있습니다. 폐급 자재가 있고요. 또 중요하지 않은 자재는 우리가 부자재 혹은 잡자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S급이나 A급 자재 위주로 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재 창고에 있는 재고를 인벤토리라고 그래요. 재고 관리를 하고요.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F&B 용어로는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손님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같이 먼저 들어온 자재부터 써야지만 오래된 자재가 뒤에 남아가지고 계속 뭐 몇 년 동안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렇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뭐 10인치 접시, 8인치 접시, 뭐 숯벌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물대로 저렇게 배치를 하는 걸 우리가 디코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기물의 파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디코이 시스템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코이라는 건 뭐 이렇게 페이크, 뭐 속이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 오리 사냥을 할 때 반대쪽으로 쏴야지 오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총을 맞고 떨어지면 사냥개들이 이제 쫓아간다. 뭐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외주 관리는 구매 환경의 변화, 또 우리가 외주 업무가 증가했어요. 아웃소싱 업무가 증가해서 나이키나 애플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하고 R&D만 가지고 있고 생산 구매 전부 이제 밖으로 뺐죠. 그래서 자기들의 핵심 역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아질 겁니다. 핵심 역량만 가지고 있고 아웃소싱 업무는 다 이제 뭐 비용이 싼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나노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죠.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래픽카드 지금 뭐 세계 1위죠.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TSMC하고 삼성반도체하고 지금 굉장히 이 회사들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태광 비나라는 회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연차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따님 두 분이 이제 이어서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시고 1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치민에 직원이 3만 명 정도가 있고요. 2공장은 베트남의 호치민 위쪽에 캄보디아 국경에 목바이라는 곳이 있고요. 14,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공장은 호치민 왼쪽 편에 건떠라는 데 있고요. 10,000명이 근무를 해서 이 태광실업의 그 나이키 ODM 공장 중에서는 세계 최대 공장인데 1공장, 2공장, 3공장을 하시게 되면 55,000명이 근무를 하는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본사 같은 경우는 태광에서 품질 보증에서 그냥 패스라고 도장을 찍으면은요. 그럼 나이키 오리건 본사에서 다시 그 품질 검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광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냥 다 카운트 해가지고 물품 대금을 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베트남 항공이 이제 그 호치민에서 부산 노선을 가지고 들어올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노선을 들어와야 되나 할 때 그 박연치 회장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호치민에서 부산 노선이 개설이 됐는데 1년 만에 뭐 흑자가 나서 지금은 뭐 베트남 항공의 굉장히 흑자 노선이죠.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뭐 왕래가 없지만 이 호치민 부산 노선 같은 경우는 뭐 보잉의 신기제인 뭐 보잉 787이나 또 에어버스의 신기제인 350, 1000 같은 아주 뭐 새 비행기가 취항을 했던 그런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광그룹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지금 신발 산업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승이 나가서 아디다스 OEM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태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ABC 마트나 이런 데에서 나이키 운동을 사시면 대부분 원산지가 이제 베트남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나이키는 거의 뭐 100% 태광에서 만드는 태광 비나에서 만드는 운동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 계열사 중에 브룩스라는 회사고요. 런닝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트럼프가 있을 때 신발 과세가 중국산 신발에 대해서 20%에서 45%로 2배 관세를 올리니까 이 브룩스가 이제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8,000개 정도 더 생겼는데 아까 그 태광이 55,000명이라고 그러면 브룩스가 8,000명의 일자리라고 그러면 태광이 얼마나 큰 공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계열사고요. 이 런닝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협력업체 관리는 기업 경쟁력의 창출이다. 또 공급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공급자와 또 엄마 회사라고 그러죠. 모기업의 이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이제 명함을 만드시면 영문을 이렇게 파줍니다. purchasing representative라고 파줘요. 그래서 뭐 사원이 됐건 대리가 됐건 이렇게 직급을 써주는 게보다 purchasing representative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뭐예요? 그렇죠? 구매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대표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환경은 서플라이어와 바이어가 또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된 직무입니다. 그래서 구매 부분의 경쟁력은 이 코오퍼레이션,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드림패스 중간고사 과제도 하시지만 이 협업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또 그 5대 혁신 역량에서도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품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로 디펙트, 품질이 정말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함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사셨기 때문에 아마 BMW도 그래서 3년 전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 예술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술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직무 중에 하나가 구매 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도 예술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삼성의 구매 담당 임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콩코드 펠러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중간고사는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지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업은 현대자동차의 인사팀에 계셨던 오신정 교수가 와서 강의해 주실 거니까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